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수요일 민TV 미주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9개월 만에 통화 완화에 나섰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연준은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16일, 17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유지하던 연준이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이뤄졌으며 신규 임명된 스티븐 마이런 이사만이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활동은 완만하게 둔화됐고 고용 증가세 역시 둔화됐다며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3%로 상승하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신규 고용도 월 2만 9천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더불어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년간 발표한 고용 증가 수치를 수정해 실제 증가 인원이 당초보다 100만 명 가까이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향후 정책 경로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연준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한두 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펜테온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는 미국 경제는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올해 예상치인 2.8%보다 낮지만 경기 침체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민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이달 30일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대부분의 연방복지급여가 종이수표 대신 전자지급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달 말부터 사회보장연금과 연방복지급여 대부분이 종이수표 대신 전자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기 방지와 정부 지출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9월 30일까지 연방급여 지급 방식이 전자이체로 전환됩니다. 재무부는 종이수표가 도난, 분실, 반송 위험이 크고 발급 비용도 전자이체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매년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소외자들은 전자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수표로 연금을 받는 이는 1%도 되지 않으며 제향군인청 급여도 97% 이상이 전자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아직 수표로 받는 사람은 godirect.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재무부 전자지급센터에 연락해 계좌이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새 계좌를 개설하거나 재무부 직불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는 인정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종이수표를 계속 발급한다고 밝혔으며 제향군인청은 연방법에 따라 원할 경우 수표 지급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숙인, 장애인, 고령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는 이번 전환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자지급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수혜자가 피싱 등 온라인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제기됐습니다. 재무부는 의심스러운 요청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공식 정부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가 철도 건널목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소프트웨어가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는 운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들이 영상으로도 확인되면서 안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테슬라 운전자 이탈로 프리고리는 지난 6월 FSD 모드로 주행하다가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가 접근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아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는 차가 그대로 차단기를 뚫고 지나가려는 듯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MBC 취재진이 같은 장소에 테스트를 했고 이때도 차량은 열차를 인식하지 못해 결국 수동 제동으로 멈춰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최소 5명의 운전자들이 철도 건널목에서 유사한 문제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차량이 선로 위로 정차하거나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전진하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펜실바니아 주에서는 FSD 모드 차량이 철로 위로 진입했다가 화물여차와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관련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소비자 신고를 바탕으로 잠재적 결함 여부를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테슬라는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안에 감독 없는 FSD 버전을 일부 지역에서 선보이고 연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운전자들의 경험담은 이에 대한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이스타 수수료가 오는 9월 30일부터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미국 무이자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제 수수료가 오는 9월 30일부터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됩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이스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수수료 인상 사실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스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자 허가증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 수수료는 여행진흥기금 17달러, 운영비 10달러, 연방재무부 일반기금 13달러로 구성됩니다. CBP는 새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가 2025년 9월 30일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날 이후 결제되는 신청서부터 40달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결제된 신청서는 기존 요금 21달러가 유지됩니다. 이미 이스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타는 승인일로부터 2년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내 여러 차례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체료는 입국당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입니다. 이스타 신청을 위해서는 전자, 생체 인식 여권, 최근 여권 규격 사진, 온라인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나 페이팔 계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분 내 승인되지만 최대 7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 제도를 통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42개국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여행 준비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무이자 입국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은 사전에 수수료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BI 피츠버그 지부 사무소가 차량 공격을 받았으며 당국은 이를 고의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FBI 피츠버그 지부 사무소가 17일 새벽 차량 공격을 받은 가운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고의적인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도주한 용의자 도널드 헨슨은 현재 체포돼 FBI 피츠버그 사무소에 구금 중입니다. 헨슨은 17일 새벽 2시 40분경 흰색 토요타 세단을 몰고 FBI 사무소 출입문 철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 안에 있던 미국 국기를 꺼내 철문 위로 던진 후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헨슨은 전직 군인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발생 전에도 FBI 피츠버그 지부를 방문해 이해하기 어려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FBI의 피츠버그 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FBI를 겨냥한 테러 행위로 간주하며 특정 건물을 노린 표적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헨슨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FBI는 현재 헨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엄중 수사하고 향후 유사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욕에서 한글 뮤지엄 설립이 본격화되며 전시와 교육, 모금 전략이 추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글 뮤지엄 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뉴욕을 한글과 한국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경화 함께하는 교육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스롱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등 9명이 추진위원회로 참여했습니다. 추진위는 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내년 뉴욕에서 순회 전시회를 여는 한편 뉴욕 공공도서관과 손잡고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립 초기 재정 기반 확보에도 힘씁니다. 1인당 10만 달러를 기부할 이사 10명을 영입해 전체 100만 달러 종자금 모금이 목표입니다. 또한 훈민정음 반포 579도를 기념해 창립회원 579명 모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추진회는 뉴욕 한글 뮤지엄은 미주 한인 차세대가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미국 사회에 더하고 다문화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족문에서 밝혔습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의 주연 배우이자 감독, 선댄스 영화제를 설립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이자 감독, 독립영화의 기수였던 로버트 레드포드가 2025년 9월 16일 향년 89세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홍보 대변인 신디 버거는 유타주 선댄스의 자택에서 사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잠든 채로 죽음을 맞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레드포드는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 스팅, 워터게이트의 폭로자들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하면서 헐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독으로서도 활약했으며 보통 사람들로 감독상과 작품상을 포함한 여러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1981년에는 선댄스 영화제 및 선댄스 인스티튜트를 설립, 독립영화인들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영화계 외에도 환경보호, 토착민 권리, 진보적 정치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의 유산은 작품 자체뿐 아니라 영화예술과 창작자들에 대한 존중, 환경과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에 남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될 것이라고 추모하는 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윈티비 시카고가 개국 13주년을 맞아 HD 고화질 채널 24.1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8월 31일까지는 기존 채널과 병행 방송되며 9월 1일부터는 채널 24.1에서만 시청 가능합니다. AT&T 유버스 채널 26, DC 네트워크 채널 61에서도 함께하세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 시카고 24-1